안녕하십니까, 정재윤입니다. 2019년 12월 29일 장전시황입니다. 전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, 나스닥 시장은 5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블루칩, 옐로칩 종목군들이 좀 신고가를 좀 기록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.1%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S&P 500은 0.04% 하락 마무리가 됐고, 나스닥 시장만 0.05%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.09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. 미중 무역 합의가 주가에 버팀목을 좀 제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,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까지는 올라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.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이 합의안에 대해서 구체성이 결여됐다라는 그런 비판들도 좀 나와주고 있고요. 합의 이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양 시장, 미국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좁은 박스권역에서 장중의 흐름들을 좀 이어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표결이 좀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.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정치권에서는 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었는데, 증권가 쪽에서는 뭐 미지근한 그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 무슨 일이 있으면 트위터를 좀 활용을 하죠.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, 기도해달라, 뭐 이런 식으로 지지자들에게 당부를 하는 그런 글을 올렸었습니다. 한편 월가에서는 2020년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RBC의 조사에 따르면 대선 가능성, 즉 재선을 할 가능성이 76%로 파악이 됐습니다. 지난 9월 달에 66%에서 약 10% 정도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.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24%에 좀 불과했습니다. 지난 9월 달에 34%에서 10%대로 10%대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.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대통령이 재선이 확정이 된다라면 뉴욕 증시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승기를 잡을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을 좀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재선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로 있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한편에 이 반대급부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, 월가의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이제 얼추 고점이 왔다라는 그런 이 부담이 나오고 있고, 거기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내년 3월 만기 S&P 지수의 풋옵션 물량이 최근 거의 뭐 65만 계약까지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. 8월 중순까지만 해도 30만 계약에서 2배 이상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뉴욕 증시가 나홀로 강세가 지속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내년도에는 경제 성장이 좀 괜찮을 거고, 해외 증시의 기대 수익률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사항들이고, 선진 시장보다는 신흥 시장 쪽이 특히 유망하다, 이런 전망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자들은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나스닥 시장의 차트를 좀 보게 되면,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
삼거래일째 어느 정도 이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어요. 특히나 전날 같은 경우는 좁은 박스권역에서 지수의 흐름들이 좀 나오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좁은 밴드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어요. 결국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, 추가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에 있어서는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그럴 부분들이 있습니다. 사실 무역 협상에 있어서의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. S&P 500 지수도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기간 조정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뭐 크게 급락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도 다만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다이버전스가 좀 눈에 보입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다이버전스가 좀 보인다,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 고점권역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좀 조정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자, 이제 한국 시장으로 넘어와서요.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야간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0.26%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개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나왔었고요.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. 오늘도 뭐 강보합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. 3거래일 전에 잠깐 매도가 났더니 이제 이거일 연속적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와 줬고요. 기관 같은 경우는 7거래일 만에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특히나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. 근데 전날 대체적으로 투신 쪽에서 매도가 좀 나왔었고,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 9거래일 만에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였었고, 기관 쪽 같은 9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도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대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한편 외국인 쪽은 IT 쪽과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순매수를 좀 지속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특히나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외국인 순매수의 압도적인 금액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, 그 이후에 KB금융, 포스코, 신한지주, 기아차, 현대모비스, 삼성전자, 우선주, 하나금융지주, 현대중공업지주, DB하이텍, 한전 KPS 순으로 외국인이 좀 순매수를 했었는데요. 은행주들이 좀 많고요. 그 다음에 IT 쪽 섹터도 매수를 해줬고, 업종 대표주들, 특히나 고배당주 위주로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기관 같은 경우는 ETF 위주의 매수가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. 종목보다는 뭐 ETF 쪽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, 킨덱스 200TR, 코덱스 MSCI 코리아 TR 종목,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, 강원랜드, 한국전력, 현대차, 코덱스 200, 셀트리온,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, S51, 넷마블, 오렌지라이프, KCC, 뭐 이런 순으로 외국인 기관 쪽은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요.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IT와 고배당주, 그리고 기관 쪽 같은 경우 ETF 쪽과 방어주 형태의 종목분들을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날 매도세로 좀 전환이 됐어요. 외국인 기관 매도세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여전히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IT 부품 쪽과 소재 쪽 위주의 순매수를 좀 지속을 해주고 있습니다. HLB, JYP 엔터, 뭐 제약바이오 쪽과 컨텐츠 쪽이죠. 서진시스템, 아난티,
SNS텍, STI, 솔브레인, 하나마이크론, 동국제약, 이노와이어리스, MC넥스, 덕산네오룩스, 올리패스, 비덴트 올라온 게 조금 특이하긴 한데요.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좀 매수했었고, 대북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난티가 좀 순매수 상위에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 이후에 5G와 소재 쪽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기관 같은 경우는 IT 부품 쪽에 마찬가지로 부품 소재 위주로 좀 순매수를 해줬습니다. 젠백스, 돈징세미캠, 레이, 셀트리온 헬스케어, 에코마케팅, 네페스, 원익QNC, SK 머티리얼즈,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, 토비스, AP 시스템, ENF 테크놀로지, HLB 생명과학, 유니테스트, 뭐 이런 쪽, IT 쪽과 제약바이오 쪽, 그러니까 결국 제약바이오 쪽은 내년도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요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해준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단기 이슈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나 소재주 쪽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수는 사실 과열권이에요. 과열권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. 하고 있어요. 조정을 염두에 둔 포지션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, 외국인 쪽에 있어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수급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종목장이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차별화 흐름들은 좀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, IT 섹터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고배당주 쪽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,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내년 성장주는 여전히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조정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최근 들어서 IT 섹터 중에 소외를 받았던 그런 종목군들에서 급등이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수급 개선 종목군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정배열 초위권역에 있는 역배열보다는 정배열 초위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갖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. 나쁠 것 같지는 않은데 급하게 서두르면서 하는 것보다는 좀 한 템포 쉬어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기다렸다가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. 그 점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장전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성공 투자하십시오.